사망한 자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범죄로 처벌이 되는데, 하나는 절도죄고요, 하나는 사기죄입니다. 이 절도죄 옆에 붙는 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고요, 사기죄 옆에 붙는 게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상속의 신 우광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사망한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건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건들거나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80대 자산가 재혼 2개월 뒤 사망. 그런데 재혼녀가 56억 원 인출 사기가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환장하죠. 우리 자식들 입장에서는. 재혼해가지고 2개월 만에 죽었는데 살아있는 동안 돈을 뺀 거죠. 그게 당연히 범죄가 될 줄 알았는데 범죄가 안 된 거죠. 조금 더 읽어보면 A씨는 사위와 함께 200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편 B의 은행 계좌에서 56억 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았다. B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2023년 4월 말 A씨와 재혼했지만 2개월 뒤인 7월에 지병으로 숨졌다고 합니다. 4월부터 7월까지 같이 살았고 7월에 사망했으니까 6월까지 빼낸 돈이 56억이라고 하네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아들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서 재산을 가로챘다고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경찰은 사기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로 B씨는 아내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 공증 같은 것도 남아있다고 하네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이게 인천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 기사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도 거의 동일한 사건을 인천에서 이제 고소를 한 상황이었으니까 이 사건이 이래 됐으면 제 사건까지 무혐의 처분 나오는 거 아닌가 진짜 걱정했거든요. 제 사건의 경우에는 사망한 분의 형제가 예금을 인출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했고요. 저희가 증거를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래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예금주는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기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23년 7월에 사망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4월, 5월, 6월 요 사이에 빼낸 돈에 대해서 우리 무혐의가 나왔거든요. 제가 고소한 사건 역시 사망하기 전에도 돈을 빼돌린 게 있었고요, 사망한 후에도 돈을 뺀 게 있었어요. 근데 제 사건도 공통점이라고 말하자면 우리 사망하기 전에 빼돌린 거에 대해서는요, 당연히 저도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대신 저희는 사망 이후에 빼돌린 거에 대해서는 기소가 됐습니다. 저희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 통장 거래가 정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을 했는데 사망 신고를 안 하고 현금을 자꾸 인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금 다 뺀 다음에 사망 신고를 하게 된 거죠.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그 기사에 나온 사건도 어쨌든 죽기 전에 인출한 거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나왔단 말이에요. 저희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것도 죽기 전에 인출한 것은 무혐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경찰과 검찰은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아마 요 사건들 보면 유언공증이 있다고 하잖아요. 돈 다 준다는. 이미 그리고 당사자는 죽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수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이게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좀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기사에 나온 사건도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있다고 하잖아요. 저희 사건도 알츠하이머에 의한 치매, 우울증, 조현병 이런 게 걸려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사망하기 전까지.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본인이 줬는지 아니면 진짜 빼돌린 건지 결정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죽고 난 이후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심정으로 그런 행동이 됐는지를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죽기 전에 그분이 돈 다 빼서 네 가져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온전한 정신에서 했는지 아니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범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수사기관에게 있죠. 그러니까 입증이 어려워서 아마 무혐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가족들은 도저히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망한 부모님의 예금을 인출하면 어떤 일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에 나온 사건도 그렇고 저희 사건도 그렇고 사기죄로 정리가 됐잖아요. 기사 사건은 사기죄 무혐의, 저희 사건은 사기죄로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사기죄냐는 거죠. 여러분이 일단 생각하면 아니 아버지 돈을 지 마음대로 들고 갔으니까 횡령죄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횡령죄가 되려면은 보관자의 지위에 있어야 됩니다.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의 보관이라는 것은 위탁관계에 따라서 보관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관하는 사람과 맡기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나 사실상 위임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관해달라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 아버지 명의로 예금 채권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싹 다 인출했어요, 한 명이. 그러면 다른 상속인들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지는 지 목보다 많이 가져간 거일 뿐이라는 거죠. 다른 상속인들과 사이에 네가 돈을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는 우리가 약정을 한 사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보관자의 지위가 있는 분들은 횡령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사망한 자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범죄로 처벌이 되는데, 하나는 절도죄고요, 하나는 사기죄입니다. 이 절도죄 옆에 붙는 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고요, 사기죄 옆에 붙는 게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입니다. 어떤 경우에 절도죄로 처벌받냐면은 죽은 아버지의 현금 카드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뺐을 때예요. 카드를 가지고 돈을 빼면 절도죄랑 컴퓨터용 사용사기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금 통장이랑 도장을 가서 은행을 방문해서 권한이 있는 척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표 작성하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전표를 작성하는 게 사문서 위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그걸 행사하는 거예요. 그거에다가 이제 사기죄가 되는 거죠.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나면 비대면으로 막 그런 걸 해요. 현금 인출을 하거나 계좌이체를 막 그런 걸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사기나 횡령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인천에서 기사가 난 사건이나 제 사건이나 우리 아버지가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알츠하이머에 의한 치매도 있고 뭐 조현병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가족들이 가만히 놔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성년후견인이라는 거예요. 성년후견을 신청해야 아버지가 정신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한 여자가 돈을 빼돌리거나 아니면 다른 형제 자매들한테 돈을 갑자기 주기 시작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대비를 안 해서 상황이 발생하고 나면 결국에는 여러분 손해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상속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저는 상속 사건을 많이 처리할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상속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데요, 그만큼 이혼 사건도 해야 되고요, 형사 고소도 해야 되고요, 민사소송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산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일들은 당연히 민사소송의 대상이죠. 재산이나 신분관계와 관련해서 상대편을 고소해야 될 일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을 정리하려면 이혼이 미리 선행돼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속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전제로 이혼사건이나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인천에서 진행하는 사건은요, 성년후견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재산관계를 바로잡는 소송, 민사소송을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형사고소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상속과 관련된 사건들은 여러 가지 사건이 병합돼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런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속의 신 우광일 변호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